네, 간만에 아침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하루에 이 두 개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040의 이제 40%, 43% 10명 중 4명이 출산을 할 의향이 없다라는 설문조사에 대한 기사를 참조해서 이제 블로그에 글도 쓰고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 기사 전에 일단 제가 2분기 합계 출산율에 관한 기사를 기다렸고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기사 내용은 대체로 요번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이제 작년과 퍼센테이지가 동일했었던 걸로 나왔어요. 뭐 0.71명? 네, 제가 그냥 잘 읽진 않았는데 아무튼 왜냐면 1분기 때는 이제 처음으로 0.6명대가 나왔다 해서 이제 좀 뭐 이제 불안한 그런 이제 걱정스러운 뭐 기사들이 달렸는데 요번에 이제 작년 합계 출산이랑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반등의 뭐 그런 부분이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긍정적인 기사들이 올라와서 좀 그냥 기사들이 좀 짜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작년 합계 출산이랑 동일한 부분에서 이걸 좋은 신호로 하고 본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3, 4분기 때 아무래도 떨어질 확률이 높죠. 왜냐면 하반기에 보통 출산을 거의 안 하는 경향성이 있고 실제로 그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2분기에 보통은 이제 오르면 좀 뭐 그래도 여지가 있는데 그냥 작년과 동일한 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떠는 기사들이 보이길래 그냥 보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읽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사를 보고 한번 얘기나 해볼까 해서 이제 기사를 읽고 나서 이제 제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설문조사 기사가 이게 설문을 다룬 이제 응답률을 가지고 이제 다룬 기사들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루기가 어려운 점이 일단은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좋아하고 왜냐면 통계가 어쨌든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통계만큼 그래도 근거 있는 정보가 드물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보통 설문조사들이 뭐 지금처럼 뭐 출산 의향이 없는 뭐 응답자 비율 그리고 이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잡다하게 그 설문조사에 대한 최대한의 내용을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형식의 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알맹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헤드라인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은 10명 중 4명이나 이제 출산 의사가 없다. 이렇게 해서 흥미로운 기사겠네 해서 눌러보면은 딱 헤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 이외에는 건질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또 정리를 하다 보면 설문조사에 대한 기사니까 어쨌든 그걸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제 생각을 넣는 게 또 빈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되게 좀 통계가 많이 담겨 있는 기사라서 끌리지만 한편으로는 또 생각보다 이렇게 건져낼 만한 게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제 생각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제 블로그를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단 제가 여기서 가져온 내용은 아까 말한 10명 중 4명이 이제 2040 세대 사이에서는 뭐 20대부터 40대 사이겠죠. 2030, 40이겠죠. 네, 10명 중 4명은 출산 의향이 없고 또 성별로 따지면 여성분들은 거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10명 중 5명, 50% 이상이 거의 이제 출산을 할 의향이 없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이제 10명 중 3명, 한 33%이 정도가 이제 의향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합치다 보니까 40%가 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유를 보면 뭐 남녀 간에 뭐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보통의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정도가 주요 이유였습니다. 일단은 아이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느끼지 못해서가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있었는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또 퍼센테이지를 보면 무엇을 더 중요한지를 굳이 분간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아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경제적인 이제 부담감 이런 것들로 어떤 이제 출산을 어, 할 의향이 없어진 이유를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 이제 그나마 이제 좀 흥미로운 설문은,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저출산 정책, 그러니까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서 또 이제 기업도 함께 정부도 함께 이렇게 정책적 지원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는지, 이런 여부도 응답을 들어봤는데 이제 출산 의향이 없다라는 사람의 한 60% 이상은, 그러니까 지원을 뭐 어떻게든 하더라도 자신의 입장이 바뀌진 않을 거라는 이제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과반 이상 나왔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설문이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헤드라인도 좀 자극적인 편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2040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출산할 마음도 없는 사람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정부가 출산 좀 하세요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해도 그 입장을 바꿀 생각도 없는,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현 세태라는 거죠. 그런 게 좀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출산이나 이제 결혼에 대한 의사가 이제 없는 이유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아이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다는 점. 그러면은 이제 아이에 대한 필요성이란 내용은 조금 표현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무슨 아이를 필요해서 낳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어떤 경제적 부담감을 이제 감당할 만큼 내 인생에서 아이가 주는 어떤 필요성, 그 필요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너무 뭔가 이율적인 부분을 뭐 너무功利주의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를 통해서 얻는 어떤 기쁨, 그리고 그런 내 가족으로서 내 이세로서 탄생하는 그런 정서적 뭐 유대감을 주는 대상, 그런 뭐 탄생의 기쁨,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얻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 또 책임감도 크겠죠. 예전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겠죠.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져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벌이에 비해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어떤 경제적 부담, 그리고 벌이가 좋은 분들도, 그러니까 벌이가 좋으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어지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을 버는 가정에서는 뭐 100을 아이에게 투자한다면, 뭐 300을 쓰는 분은 뭐 100을 넘어서 150, 200을 쓰는 거고, 500을 벌면 200, 300을 쓰는 거고, 또 1000을 벌면 5, 600, 700까지 쓰는 거죠. 그럼 결국은 파이가 커져도 아이에게 투자되는 비용은 결국 비율로 따지고 보면은 200을 버나 1000을 버나 그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여유라는 거는 참 애매한 표현이기도 하고, 사실 다 경제적인 부담감이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만한 돈이 들어간다는 걸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결혼한 주변에 뭐 자기랑 어떤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친구들을 보면서 저만큼 벌면 또 저만큼 아이에게 투자가 되는구나. 그럼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만큼의 투자를 했을 때 나는 그걸 대해서 아이를 통해서 얻는 그런 뭐 행복한 혹은 뭐 필요성, 그런 걸 내가 똑같이 느낄까? 근데 또 뭐 결혼한 친구들은 그만큼 쓰면서
아예 요즘 이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또 그만큼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런 말을 들어도 혼인하지 않은 결혼하지도 않고 출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연불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참 애매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예전이라고 물론 한국은 참 어떻게 보면은 멀리 가는 것 같긴 한데 6.25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성장이 일어난 그 시점부터 교육열이 엄청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투자되는 경제적인 부분이 그 뭐 가난한 집이든 부자인 집이든 항상 컸다고 봐요. 비율적으로 보면은 뭐 점점 더 그게 심화된 것뿐이긴 한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를 키워냈던 부모 세대도 충분히 이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은 뭐 가볍지 않았을 것이고 최선을 다하셨을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88년생인데 08년생이었다면 태어나지 못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빠 쪽에 있다가 사라졌을 것이다. 라는 농담을 그냥 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오늘날 세대에게 진짜 어떤 경제적 부담도 견딜 생각도 안 하고 정부나 기업이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출산도 안 해, 결혼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윗세대들은 아래 우리 세대에 대해서 어떤 꼰대적인 태도로 이제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느끼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 싸움을 거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세대 갈등 그리고 젠더 갈등을 그런 흐름을 읽지 못하고 단순히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너무나도 뒤처진 뒷방 늙은이라는 표현을 듣고자 하는 그냥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꼴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들이 왜 그렇게 할까? 변한 세대에 대한 그런 것도 읽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 어른이라면 저는 어쨌든 중퇴지만 역사를 전공했을 때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현재를 바라보고 또 미래도 생각하는 건데 그냥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현재도 이래야 된다라는 태도 뭐 과거의 어떤 영광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쇠락하는 모습을 보고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태도는 조금 지금 역사를 읽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과거 경험에 소위 말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참 그들이 보여주는 정책이나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훈잔질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죠. 지금 시대의 흐름을 좀 못 읽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출산과 결혼을 거부하는 세대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한국인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 것은 이제 분명한 결과고 그러니까 다문화 국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선족, 중국 동포라고 불리는 조선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중국계가 많이 올 가능성도 있지만 다양한 국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가 어떤 물결이 될지 아니면 파도 혹은 더 큰 쓰나미 같은 재앙이 될지는 이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선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선행학습에 과열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도권에서 어떤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나 입법 이제 국회나 이런 정치의 어떤 주체 그런 분들이 그 미래를 좀 읽는 시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더 이상 한국은 그냥 단일 민족 국가라는 망상적 그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어쨌든 외국인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해결 불가능한 그 저출산 정책에 의미 없는 행동으로 말도 안 되는 무슨 케겔 그 장관상 받은 그런 황당한 그런 정책 말고 현실적으로 이제 합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설사 올리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박살난 상태에서 늘어나 봐야 진짜 긍정적으로 봐도 10만 플러스 10만 출산율인데 그것도 달성 가능성도 없고 사실 이제 외국인 분들이 한국이 이제 일하기 좋고 이민 오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도 동북아시아의 어떤 캐나다 같은 이미지라도 실제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민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응답이 나와요. 호주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에서 분명히 다문화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범죄 사건들이나 부당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력은 필요할 테니까 한국은 쉽게 망하진 않겠지만 서서히 쇠퇴하겠죠. 이런 변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어디 지네 나라에서는 풀떼기만 먹고 몇 푼 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온 주제에 이 정도 벌이 한국에서 버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태도는 이제 끝났죠. 그들은 이제 귀한 손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 사람을 낳지 않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손님들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들과 충돌할 가능성도 높고 그들과 이웃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진짜 어떤 한국인들의 태도 때문에 적개심이 생겨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그 사건 사고의 어떤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다문화 어떤 이주민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로 일단은 지원을 해주되 그들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엄격한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우리 한국이 좀 살기 좋고 되게 좋은 공간이다라는 거를 만들어줘야 그들이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하는 거지. 사실 뭐 그런 것도 너무 복잡해서 이 어느 나라에 왔느냐 어떤 종교가 그들의 어떤 모국어나 마찬가지인 어떤 모 종교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나도 진짜 대응 방식이 달라지지만 한국에 오기로 한 이상 그분들도 자국에 돌아가기 힘든 상황일 건 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우리가 하나하나 어떤 외교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은 나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뭔가 한국이 더러워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굉장히 꽉 막힌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저번에 뭐 조선족에 대해서 단순히 저는 조선족들을 이렇게 옹호한다는 게 일부분에 대해서 옹호인데 조선족들을 뭐 제가 찬양한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 당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개하는 답글이 달렸는데 저는 그냥 같은 이주 노동자들은 어쨌든 그 나라들이 뭐 공산주의 사상이고 그 중국인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건 차치하고 뭐 그런 거는 우리가 건들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걸 힌두교도들의 머릿속이나 무슬림의 머릿속을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겠습니까? 그들을 뭐 한국인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뭐 영주권이 나오든 뭐 시민권이 나오든 그 사람들은 그냥 국적만 한국 국적이 되는 거지 사실 섞일 수가 없는 건 뭐 다 알죠. 그러니까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들을 어쨌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주요 노동력이 되고 기술을 배우는 인력이 되는 건데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화재 현장에서 그렇게 죽어나가게 만들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분노로 작용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다수가 됐을 때 소수인 한국인들이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해자 집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까지도 충돌의 여지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럽에서 계속 테러 행위가 일어나는 건 사실 그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굉장히 이제 문제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백인들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못 배워먹은 인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어떤 코카서스라는 거 하나로 지금까지도 우월성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한국인들도 한민족이라는 그런 타이틀 가지고 자기네들보다 후진적인 나라에서 왔다고 해서, 혹은 어떤 종교를 갖던 어떤 국적을 갖던 인물들이라고 해서 차별적인 시선이나 경멸적인 태도를 가지면 역으로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입에 칼을 물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결국 손에 칼을 쥐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지 않기로 한 이상 어떤 세상이 열릴지는 좀 뻔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주제가 제가 또 좋아하는 달콤한 주제여서 이렇게 떠들어 봤고요. 자주 올려야 되는데 요즘 컨디션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댓글이 달리지 않더라도 꾸준히 들어주는 분들 생각하면은 꼭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구나, 이런 잡스러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좋기도 하고, 또 불특정 다수 중에서는 이 사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뭐 어쨌든 한 1, 2분 듣다가 나갈 텐데 이 부분은 못 듣고 나가겠죠. 뭐 그런 것도 고맙기도 하고, 또 제가 예전에 요양보호사 컨텐츠로 올릴 때보다 이렇게 연령대가 그래 좀 낮아져서 그런 것도 좀 좋아요. 왜냐면 저 어쨌든 같은 세대를 좀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공감대를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괜찮은 기사가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최근에 좀 잡소리를 글로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요즘 좀 걷다 보니까 그런가. 그래서 잡이야기나 기사 위주로 좀 올리고, 블라인드 사연은 요즘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수준이 많이, 추천 순위 높은 건데도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거기 직업들도 괜찮은 분들인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판춘문예라도 읽어야 되나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길어서 양해 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